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풍수의 위기경보를 심각 단계로 격상하고 국방부를 포함한 각 부처와 유관기관의 비상대응 태세를 최고 수준으로 올렸습니다. 이에 따라 국방부도 전군의 인명피해 제로화, 재산피해 최소화를 위한 선제적 대비 지침을 시달했습니다. 미국 상원을 통과한 국방예산법안에 주한미군의 병력 규모를 유지한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주한미군 규모에 대해 미 상원과 하원이 이견이 없는 만큼 최종 입법되는 내년 국방예산 법안에도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폴란드 전차 승무원들이 현재 국내에서 K2 전차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숙련된 교관과 뛰어난 전차의 성능 속 최고의 K2 전차 승무원으로 거듭나고 있는 폴란드군의 모습을 전해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국군 장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8일 KFN 뉴스 시작합니다. 주말인 내일까지 전국에 최고 300mm 이상의 폭우가 예상되는 가운데 오늘 밤이 이번 고비의 최대 고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상청은 전국에 국지적으로 강한 비가 내리고 대기 불안정으로 지역적인 강수 편차가 무척 심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대비 더 철저히 해주셔야겠습니다. 그럼 공군 기상단 예보상황팀장 박수은 소령 연결해 자세한 비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서울을 포함한 중부 일부 지역으로 비가 내리고 있고 그 외 지역은 소각 상태입니다. 비는 오늘 오후 중반부터 점차 전국적으로 확대되겠으며 오늘 야간부터 내일 오전 사이 경기 남부, 충청, 영서를 포함한 중부 내륙 지역과 남부 지역으로 강한 비가 예상됩니다. 지역별 예상 강수량은 전남, 경남은 100에서 200, 많은 곳 300mm, 경기 남부, 충청, 전북으로 50에서 100, 많은 곳 150mm로 보호특보 수준의 집중호우가 예상되며 그 외 지역도 30에서 80mm의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천둥, 번개, 돌풍을 동반한 시간당 20에서 50mm의 매우 강하고 많은 비가 예상되니 야외 활동을 자제해 주시고 홍수 및 침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추가적인 집중호우가 예상됨에 따라 산사태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으니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최신 기상 정보를 수시로 확인하여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공군기상단 중앙기상부 예보상황팀장 박수훈 소령이었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전국적으로 집중호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풍수의 위기경보를 심각 단계로 격상했고 국방부도 장병들의 안전을 최우선한 대응 지침을 시달했습니다. 보도에 송민아 기자입니다. 정부가 1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3단계를 가동하고 국방부를 포함한 각 부처와 유관기관의 비상대응태세를 최고 수준으로 올렸습니다. 이에 따라 국방부도 전군의 인명피해 제로화, 재산피해 최소화를 위한 선제적 대비 지침을 시달했습니다. 우선 사전 대비 지침으로 야외 훈련부대나 위험지역 주둔부대의 경우 병력의 안전지역 대피나 항공기나 선박 등 주요 장비의 안전조치를 강화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특히 산사태나 옹벽 붕괴, 침수 등 사고 우려 지역은 선제적으로 대피하거나 접근을 금하라고 강조했습니다. 악천후 기간 대응 지침으로는 먼저 야외 활동을 자제할 것을 권하고 순찰 시에는 주간 3인 이상 편성해 통신 안전 대책을 강구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만약 피해가 발생했다면 유선이나 국방 재난관리 체계 등을 활용해 신속히 상황을 보고하고 가용 자원으로 우선 조치를 취해 2차 피해를 방지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또 민간 피해 발생 시 지원 절차를 준수하고 장병들의 안전을 확보한 후 대민 지원에 나설 것도 강조했습니다. 육군 32사단은 17일 내린 집중호우로 큰 피해가 발생한 충남 당진과 서산 지역을 지원하기 위해 장병 30여 명을 긴급 투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원은 오늘도 이어지고 있으며 병력 규모를 더 늘려 침수된 당진시장의 물자 정리와 비 피해가 심한 서산 민가 복구 지원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부는 최고 수준의 총력 대응을 위해 오늘 오전 대통령 주간 대책회의를 열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회의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국가의 책무라며 국민 생명을 지키는 일에 작은 실수도 용납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KFN 뉴스 송민아입니다. 미국 상원을 통과한 국방예산 법안에 주한미군의 병력 규모를 유지한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의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에 대한 우려에서 나온 조치로 보입니다. 차성효 기자입니다. 지난 11일 미국 상원 군사위원회에 내년도 국방 예산을 규정한 국방수권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법안에는 바이든 행정부 때 도입된 주한미군 규모 유지 문안을 그대로 명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한 법안은 국방부 장관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안보 동맹과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는 게 의회의 인식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이어 그런 노력에는 한국에 배치된 약 28,500명의 미군 규모를 유지하는 등 한국과의 동맹을 강화하는 게 포함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이와 함께 법안에는 한국에 배치된 군병력을 줄이거나 한미 연합사령부의 전시작전권을 미군에서 한국 지휘사령부로 전환하는 데 예산을 배정해서는 안 된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전작권 이항의 국방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게 한 조항이 담긴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러한 국방수권 법안 문구는 트럼프 행정부가 주한미군 감축을 감행할 경우 이를 저지하거나 반대할 수 있는 최소한의 근거가 될 수 있다는 평가입니다. 트럼프 행정부 안팎에서는 주한미군 감축론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한국이 방위비 분담금 지출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며 주한미군의 규모와 역할 재조정을 지속 압박하고 있습니다. 주한미군 규모 유지에 대해 미 상원과 하원이 이견이 없는 만큼 최종 입법되는 내년 국방예산 법안에도 포함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KFN 뉴스 차성유입니다. 폴란드 전차 승무원들이 현재 국내에서 K2 전차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숙련된 교관과 뛰어난 전차의 성능 속 이들은 최고의 K2 전차 승무원으로 거듭나고 있는데요. 안재영 기자가 교육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폭우가 쏟아지는 육군 전차포 사격 훈련장. 훈련장에 모인 폴란드군 전차 승무원들이 쏟아지는 빗줄기 속에서 전차포탄을 번쩍 들어올립니다. 움직이는 표적이기에 조준하기 까다롭지만 K2 전차의 성능을 믿고 망설임 없이 사격합니다. 이곳을 포함해 전국적으로 10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졌지만 K2 전차의 우수한 성능 덕분에 폴란드군 전차병들은 모든 표적을 명중시킬 수 있었습니다. 육군이 18일 해외 주요 방산협력국 장병들을 대상으로 K무기 체계의 전술적 운용을 교육하는 2025-2기 육군 국제과정 교육 모습을 공개했습니다. 6개국 약 70여 명의 외국군이 참여한 이번 교육엔 폴란드와 호주 같은 K무기 도입 국가뿐만 아니라 베트남과 루마니아 같이 관심을 보이는 국가도 참여했습니다. 그중 폴란드의 경우 최근 K2 전차 추가 수출 계약이 달성된 만큼 K2 전차 과정에 많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이에 우리 군은 높은 실력을 갖춘 K2 전차 승무원을 멘토로 편성해 다양한 비법을 전수했습니다. 육군 국제과정을 통해 K2에 대한 노하우를 폴란드군과 함께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되었고 폴란드군과 교감을 통해 국가 방위에 기갑 전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새삼 깨닫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들의 지도 아래 폴란드 기갑 승무원들은 K2 전차의 각종 최신 성능을 충분히 배울 수 있었고 이에 본국으로 돌아가서 충분한 기량을 뽐낼 수 있을 것이라 자부했습니다. During the Korean Army International Course, we have a great opportunity to realize the excellency of a K2 tank. And I am sure after our return to Poland, we'll be such a good as Korean soldiers that were teaching us to operate the K2 tank. 육군은 오는 10월에 예정된 2025-3기 육군 국제과정에선 K2 전차와 K9 자주포 그리고 천무 심화 과정을 개설해 방산협력국들에게 더 수준 높은 맞춤형 교육을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 내 생명! 전차에! 정의와 시스템! KFN 뉴스 안지현입니다. 서북도서를 지키고 있는 해병대가 백령도에서 전차포 실사격 훈련을 했습니다. 장병들은 전차 조종 기술과 함께 정밀 사격 능력을 한층 강화했습니다. 박인배 기자의 보도입니다.
목표를 조준하는 해병대 전차들. 차례로 포탄 사격을 합니다. 해병대 유교단 전차 중대가 지난 15일 백령도에서 전차포 사격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훈련에는 105mm 강선포를 주포로 장착한 K1-2원 전차가 투입됐습니다. 전차 중대 장병들은 대전차 고폭 예광탄을 발사하며 작전 수행 능력을 키웠습니다. 훈련의 중점은 실사격을 통한 전투 태세 확립. 장병들은 먼저 전차 다목적 시뮬레이터 TMPS를 활용해 소부대 전투 기술과 전차 조종 기술을 숙달했습니다. 또 영점 사격과 전차포 자격 사격, 기능 점검 사격을 연달아 훈련하면서 정밀 사격 능력, 장비 운용 능력을 키웠습니다. 훈련만큼 중요한 안전사고 예방. 부대는 사격 훈련의 모든 과정 속에서 위험 요소를 점검하고 여름철 혹서기에 대응한 안전 조치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혹서기 높은 기후에도 각자 맡은 임무에 최선을 다한 우리 장병들이 자랑스럽습니다. 해병대 6여단은 실전성을 높인 훈련으로 전투력을 계속해서 강화해 나갈 방침입니다. KFN 뉴스 박인배입니다. 육군 1사단이 72번째 베티고지 전승 기념행사를 진행했습니다. 70여 년이 넘는 세월이 지났지만 선배 전우들의 용맹한 희생과 승리의 그날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백재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1953년 7월 15일 경기도 연천 일대에서 벌어진 베티고지 전투는 국군 1사단 11년대 김만술 소위가 이끄는 한 개 소대가 중공군 2개 대대 병력의 공격을 막아낸 전투입니다. 1000대 35의 기적으로도 불리는 이 전투는 극한의 전투 상황 속에서 발휘한 용기와 전우애를 바탕으로 오늘날까지도 군의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육군 1사단이 지난 15일 이러한 베티고지 전투를 기념하는 행사를 가졌습니다. 행사에는 조웅 부사단장과 베티고지 전우회를 비롯한 관계자 13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장병들은 조국을 지켜낸 승리의 역사를 기억하고 확고한 군사대비 태세를 바탕으로 조국 수호의 의지를 다졌습니다. 한편 부대는 매년 베티고지 전승기념 행사를 개최해오고 있으며 부대 정신전력 교육에서는 베티고지 전사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승리의 역사를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는 육군 1사단. 선배 전우들이 만들어온 소중한 과거를 바탕으로 미래에도 힘차게 전진할 수 있는 대적 필승의 의지를 다지고 있습니다. KFN 뉴스 백재윤입니다. 해병대 항공단이 해병대 1사단 순직자 위령탑에서 마리논 헬기 사고로 순직한 5장병의 7주기를 맞아 추모식을 거행했습니다. 순직 장병들의 이름을 마음에 새기는 추모의 자리였습니다. 윤현수 기자입니다. 2018년 7월 17일 마리논 헬기 사고로 하늘로 떠난 5명의 장병들, 영웅들의 얼굴이 새겨진 해병대 1사단 순직자 위령탑 앞에서 200여 명의 참석자들이 한 송이 국화와 경례를 올립니다. 사고 이후 7년이 지난 지금도 변함없는 그리움이 전해집니다. 주일석 해병대 사령관은 순직 장병의 염원이 상륙 공격 헬기 전력화로 이어지고 있다면서 고인들의 정신은 해병대의 날개가 돼 늘 우리와 함께할 것이라며 숭고한 넋을 기렸습니다. 여러분의 숭고한 희생과 군인 정신에 다시 한번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부디 평안히 영면하게 기원합니다. 한편 해병대 항공단은 매월 항공안전의 날 행사를 열고 모든 비행과 정비 활동에서 안전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2023년 마리논 헬기 전력화를 마친 해병대 항공단은 2026년 상륙 공격 헬기 개발을 목표로 더 강한 항공 전력, 더 안전한 하늘을 위해 전진하고 있습니다. KFN 뉴스 윤현수입니다. 해군이 어제 독도를 방어하기 위한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해군은 이번 동해 영토수호 훈련이 매년 그리고 정례적으로 진행해온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이어 우리 영토와 국민 그리고 재산에 대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함이라고 훈련 목적을 밝혔습니다. 우리 군은 2019년부터 독도 방어 훈련 대신 동해 영토수호 훈련이란 이름으로 훈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21년 연속으로 방위백서에 독도는 자국 고유의 영토라고 표현하고 있으며 국방부는 지난 15일 주한 일본 방위주재관을 초치해 항의한 바 있습니다. 늘 전쟁 준비에 매진하고 있는 북한이 일본의 2025년 방위백서와 차세대 전투기 국제 공동개발에 대해 침략전쟁 수행을 위한 각본이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북한 외무성 일본연구소 정책실장은 담화를 통해 일본이 중국, 러시아의 군사력 강화 조처를 절박한 위협으로 평가한 데 대해 무분별한 군사 대국화 책동을 합리화해보려는 파렴치한 궤변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일본이 영국, 이탈리아와 공동으로 추진하는 차세대 전투기 공동개발 계획이 전범국 일본의 전쟁동맹 복원 기도라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의 2025년 방위백서엔 재침 야망 실현을 위한 전쟁 각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김천 상무가 오늘 오후 7시 30분 대구 IM뱅크 파크에서 대구FC와 하나은행 K리그1 2025 22라운드 원정 경기를 치릅니다. 리그 3위에 올라있는 김천 상무는 지난 맞대결의 승리의 기억을 되살려 이번 원정에서 대구전 2연승을 달리겠다는 각오를 밝혔습니다. 양팀의 올 시즌 첫 맞대결은 7라운드 홈 경기에서 김승섭 병장과 예비역 유강현 병장의 득점으로 김천 상무의 완승이었습니다. 김천 상무는 최근 5경기에서 2승 2무 1패로 비교적 좋은 성적을 거둔 반면 대구는 3무 2패로 최근 승리가 없는 상태입니다. 김천 상무는 지난 7일부터 12일까지 경남 남해에서 미니 전지훈련을 통해 선수들의 체력을 끌어올렸는데 이 기간 10기 신병 선수들이 훈련과 연습 경기를 통해 다소 처져있던 경기 감각을 살렸습니다. 전훈을 통해 디테일과 골 결정력도 보완한 만큼 김천 상무는 오늘 대구전에서 더 나은 경기력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이어서 한 주간의 안보 이슈를 정리하고 또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는 주간 논평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미국의 탈한반도 움직임에 대한 논평입니다. 주한미군의 역할을 놓고 한국과 미국이 시각차를 보임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7월 11일 KFN은 한미일 3국이 제주도 남방 공해상에서 가진 공중훈련을 보도했습니다. 훈련은 미국의 B-52H 전략폭격기가 전개하고 주일 미 공군의 F-16 전투기가 미 공군 51 전투비행단이 주둔하고 있는 오산 기지에 전환 배치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관련 기사 보시죠. 이번 훈련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두 번째 한미일 공중훈련으로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해 한미일 3국의 억제 및 대응 능력을 향상하기 위해 진행됐습니다. 또한 7월 11일 오전 서울에서 개최된 한미일 합참의장회의에서는 주한미군의 활동 영역을 인도태평양 전체로 확대하려는 미국의 생각이 감지됐습니다. 관련 리포트입니다. 우리 각국의 역사에서 매우 중대한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며 이제는 북한 위협에만 국한하지 않고 진정한 책임 분담을 향해 함께 미래의 길을 밝혀나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미국 합참의장은 북한뿐 아니라 중국도 삼국 합동의 견제 대상임을 밝힌 것입니다. 요시다 요시히데 일본 통합망료장도 복합 위협과 불확실성이 상존하는 인태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삼국의 협력이 필수적임을 강조함으로써 미국의 뜻에 공조할 생각임을 비쳤습니다. 미일 모두 북한 핵 문제는 주변화하고 중국의 움직임을 견제의 중심에 두고 있음을 밝힌 것입니다. 미국과 일본은 2025년 3월 30일에도 중국의 군사적 침략을 억제하는 데 있어 필수 파트너임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이날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과의 회담에서 일본 측 나카타니 방위상은 대만 해역과 남중국해 그리고 한반도를 하나의 전쟁 구역으로 관리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 하나의 전장 제안은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지만 우리의 반응에 상관없이 진행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일본은 미국의 중국 견제책에 편승하면서 주일미군의 위상을 주한미군보다 격상하려는 속셈을 갖고 있다는 풀이가 나옵니다. 이 탈한반도 프레임이 우리 국익에 긍정적일지 부정적일지 우리 정부와 군의 면밀한 계산이 요구됩니다.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와 군사 공조를 하고 있고 중국이 서해안에 시설물을 설치하며 해양 진출에 나서고 있는 사례도 판단에 반영돼야 하겠습니다. KFN 주간 논평이었습니다. 다음은 군인이 좋다 시간입니다. 오늘은 육군부사관학교 훈련부사관 중대 담임교관 김민석 상사의 하루를 들여다보겠습니다. 이곳은 전북 익산에 위치한 육군부사관학교. 이른 새벽부터 일과가 시작됩니다.
이들의 담임 교관이 바로 오늘의 주인공 김민석 상사입니다. 김 상사는 이곳에서 훈련부사관의 훈련부사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훈련부사관 교관으로서 신병 교육 훈련 현장에서 임무 수행할 교관을 양성하는 그런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교육은 개인화기 행동화 실습. 훈련부사관은 단순히 사격만 잘하는 것으론 부족합니다. 훌륭한 교관이 되기 위해 개인화기의 모든 것을 완벽히 마스터해야 합니다. 어깨 오매 개머리판 받침이 깊숙이 들어갈 겁니다. 좌측 쭉! 이 보이지 않는 야간 상황에서도 분해 결합을 실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럼 눈 가리고 교관이 분해 결합하는 시범을 보이겠습니다. 가스 조절기부터 총열, 장전 손잡이까지 분해 결합은 순서대로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런 과정을 눈을 가린 채 해내겠다는 김 상사. 됐습니다. 가스 조절기, 발중망 뭉치, 복장수 밑에 뭉치, 장전 손잡이, 중날 뭉치, 가스 할 때, 고기 멈춤문, 공이, 누리세 돌림문, 누리세 갈게 멈춤문, 갈게, 누리세, 분해떡, 결합 시작. 갈게 멈춤문, 누리세 10, 누리 돌림문, 공이 멈춤문, 가스할 때 중날 뭉치, 연소 잡이, 복장 소매 밀대 뭉치, 아래 중목 뭉치, 가스 절기, 누리대 전진, 옆발, 붙여. 김 상사의 뛰어난 실력은 교육생들의 감탄을 자아내며 명시상부한 교관의 위엄과 전문성을 동시에 증명합니다. 김 상사와 교육생들이 매일 교육과 활동이 끝나면 반드시 외치는 구호가 있습니다. 우리가 도움이고 우리가 가르친다. 우리가 부사관학교의 슬로건 정통해야 따른다. 그리고 훈련 부사관 신조. 그 속에는 최정예 육군 전투원 양성의 최전방에 서 있는 부사관들의 남다른 사명감과 책임감이 담겨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국방단신 전해드립니다. 국방부가 금융감독원과 함께 2025년 전반기에 국방재정 담당자 금융연수를 실시했습니다. 국방부와 금융감독원이 국방재정 담당자 금융연수를 함께한 건 이번이 처음으로 최근 장병급여가 인상되면서 금융 이해력 증진과 피해 예방을 위해 관련 교육을 확대하기 위해서입니다. 두 기관은 해당 교육을 정례화해 매년 반기별로 개최할 예정입니다. 해군 기동함대가 지난 14일부터 서해상에서 진행한 전대급 해상 기동훈련을 마무리했습니다. 훈련엔 기동함대 71기동전대 소속 8,200톤급 구축함 정조대왕함과 4,400톤급 구축함 대조영함을 비롯해 잠수함과 공군 항공기 등이 참가했습니다. 이들 전력은 대함 사격과 대잠전 훈련, 적 항공기에 대한 SM-2 함대공 유도탄 교전 통제 훈련 등 실전적인 훈련을 전개했습니다. 훈련을 통해 기동함대는 동서남의 전해역에서 작전을 펼치는 임무 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했으며 특히 작전 배치를 앞둔 정조대왕함의 전력화 과정과 연계해 훈련을 진행함으로써 의미를 더했습니다. 공군 군수사령부 83 정보통신정비청이 잦은 고장과 중단 등으로 비행 임무에 차질을 빚게 한 항공기 부품을 우리 기술로 개발 제작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로써 약 2억 원의 국방 예산 절감 효과를 창출했고 앞으로 해당 부품을 양산할 때마다 제작비 약 25만 원을 지속해서 아낄 수 있게 됐습니다. 시제품 국산화 개발로 부품 단종 문제를 해결하고 주요 결함 개선을 통해 부품 수명을 연장할 수 있게 됐다고 83창은 설명했습니다.
7월 18일 기상정보입니다. 오늘 아침에는 비가 일시적으로 소강 상태를 보이거나 산벌적으로 내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전국 대부분 지역에 호우특보와 호우예비특보가 내려져 있기 때문에 긴장을 늦추면 안 되겠습니다. 오늘 예보입니다. 오늘은 전국적으로 뇌우를 동반한 강수가 예상되는 가운데 경기와 영서 지역으로는 내일까지 최대 80mm, 충청과 전북은 150mm, 전남과 경남의 남부 지역은 최대 300mm까지도 예상됩니다. 내일 예보입니다. 내일까지도 비 또는 소나기가 예상되는 가운데 지역에 따라 뇌우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많은 강수가 예상되는 만큼 안전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4도, 계룡은 23도가 예상되며 한낮 최고기온은 서울 30도, 계룡은 26도가 예상됩니다. 작전 기상입니다. 오늘은 전국적으로 구름과 강수의 영향이 있겠고 서부 지역을 중심으로는 뇌우도 강하게 발달할 것으로 예상되어 항공작전에 제한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높은 파고로 인해 동해는 종일, 남해는 오후부터 해상작전에 제한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간 기상 전망입니다. 일요일 오전까지는 많은 강수가 예상되며 이후 산발적인 소낙성 강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온은 다음 주 후반부터 다시 평년 기온을 웃돌 것으로 예상되오니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이상 공군 기상단 제공 기상정보였습니다. 이것으로 KF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